자, 저는 이제 미트마스터 임치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많이 보셨죠? 아, 네. 저는 고기 전문 유튜버 정유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교육생분들과 함께 돼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저를 같이 도와서 하실 미트마스터 김정배. 자, 오늘 특강할 거는 지금 앞에 제가 돼지 반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진짜 한돈 돼지 반마리인데 요걸 가지고 오늘 발골, 그 다음에 정형, 그리고 앞다리, 몸통, 뒷다리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갈비로 하는 경연대회도 할 거고, 저랑 또 정유광도 같이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하나 요리를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좀 할 거예요. 어떤 실습이냐면 여기서 큰 소분할 부위가 나오면 전부 다 커팅을 해보고, 포도 떠보고, 그 다음에 칼집이랑 양념까지 다 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돼지 반마리요. 뭘 빼고 내장이랑 머리 종류가 빠지고 온전히 이제 고기로만 이제 반마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한 마리 하면 88kg에서 한 9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구이를 많이 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격돈이라 그래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먹죠? 바베큐도 많이 먹고 또 햄이나 소세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있는 성체보다 좀 더 큰, 보통 100kg가 넘어가는 돼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소세지나 이런 것들은 지방 부분들이나 햄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 부분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있는 통째에 있는 데서 뼈를 발치하는 걸 뭐라 그러죠? 발골.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발골 후에 이런 지방을 걷어내는 작업을 그죠, 정형이라 그래요. 자, 이 칼이 세 자루가 있어요. 자, 이게 발골 칼이에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칼이에요. 발굴칼 첫 번째 칼이 요렇게 됐다가 조금 갈아서 쓰면 요렇게 됐다가 마지막엔 요렇게까지 나와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좀 많이 쓰면 한 1년 아니면 요렇게 돼요. 갈아서. 그래서 요게 발굴하는 칼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도라 그래가지고 정형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질을 할 때, 지방을 손질할 때 이 칼을 사용하게 됩니다.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같은 또 우리는 저희는 이제 대동칼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평상적으로 우도 31cm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큰 단면적이 있는 고기를 썰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거 써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연마봉 내지는 봉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고기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여러분들 쓰다 보면 칼 끝이 살짝 이렇게 눕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것도 칼이에요. 칼은 어디 있을까요? 갈비. 그치, 여러분 등갈비 아시죠? 등갈비 쪽에 막을 벗겨주는 삼겹 뼈칼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연마봉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자, 여기서 붙인 상태에서 한 15도 정도 각도로 그대로 내려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15도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을 잡은 상태에서 엄지를 또 뭐 양쪽으로 반반 나누면 이 각도가 정확하게 15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요러면 딱 15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됐고, 내려주고, 이 양쪽 15도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큰 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자, 엄지를 올려주고, 양쪽으로 그대로 내려주면 15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가까운 부분들을 이렇게 치게 되면 안 되겠죠. 칼 끝보다 먼 지점에서. 그리고 연마봉을 잡을 때는 이 넓은 부분들이 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잡을 때 손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자, 이거보다 좀 더 큰 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때는 이 팔꿈치를 뒤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뒤로 빼준 다음에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마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가고 보면 굉장히 또 사용할 일이 많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뼈를 닿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좀 자주 사용해요. 제가 안전장비제 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보통 마시면 철제 장갑들 많이 쓰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손배임 이제 방지 장갑을 좀 신경했는데, 이따 하실 때는 저희 칼 잡는 손 반대 있죠. 반대 손에다가 손배임 방지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갑을 하시면 돼요. 장갑을 다시 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끼시면 돼요. 칼 잡는 반대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 칼이 튀어서 사실 이제 몸 쪽으로 되게 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철 앞치마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복부나 이런 데를 조금 감싸기 위해서 약간 이게 가죽으로 덧대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그냥 도마에서 하는 칼질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도 혹시 이렇게 무슨 작업을 하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가죽으로 해도 전혀 무관하다는 거. 물론 안장 장비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앞다리랑 몸통을 발굴을 진행하고, 또 정유광님도 뒷다리 부분들을 발굴 시연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돼지 반마리에서 자, 여기는 복막이거든요. 복막. 여기 복막 쪽인데, 제가 복막 쪽을 먼저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라드 알죠? 라드. 네. 보면 A지방, 나중에 등지방에서 라드를 쓰는데, 등지방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약간 B급 지방이긴 한데, 이걸 라드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많이 버려지는데, 요즘 좀 라드에 대한 인기 자체가 많이 올라가죠. 그죠? 자, 여기 이쪽 라인. 뭘까요? 갈매기살. 근데 왜 갈매기살일까요? 네? 갈매기처럼 생겨서 여기 내장이 닿는 부분이에요. 늑골을 가로지르는 살. 처음에는 이제 가로마기살이었거든요. 가로마기살을 빠르게 발음하면 갈매기살로 나중에 바뀐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갈매기살. 갈매기살, 여기 토시살, 여기 이제 보면은 늑간살, 토시살도 같이 붙어 있는데, 이 토시살 자체는 따로 안 파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갈매기살에 같이 포함돼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 안심. 원래는 작업을 할 때는 육가공 쪽에서는 앞다리, 몸통, 뒷다리에서 이게 각치기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는데, 오늘은 통으로 해서 여기 등뼈를 먼저 빼겠습니다. 감자탕 아시죠? 네. 자, 여러분들 하는 감자탕용 등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은 빼고 목뼈랑 등뼈 쪽만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빼서도 조금 많이 사용을 해요. 요 기준을 놓고 뒷다리와 그 다음에 자, 갈비. 이 위쪽이 이제 앞다리 부분인데, 이 갈비 부분이거든요. 보통 갈비뼈는 15대에서 16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 2, 3, 4, 보통 평균적으로 4대를 기준으로 끊어요.
그래서 앞다리, 그 다음에 몸통, 뒷다리. 자, 근데 왜 갈비를 4대를 끊을까요? 5대 끊어도 되고 6대 끊을 수 있는데. 자, 삼겹살이 비쌀까요? 갈비가 비쌀까요? 갈비. 그래, 나는 갈비가 비싸다. 아니다, 삼겹살이 비싸다. 삼겹살이 2배 이상 비싸요. 그러면은, 자, 그럼 어느 쪽으로 많이 붙여야지 이길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상 갈비를 굉장히 많이 먹는 민족이기도 해서 보통 4대. 근데 조금 더 하면 5대까지도 해요. 예전에는 3대까지 뺐는데 상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보통 4대를 기준으로 커팅을 합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은 자, 앞다리. 자, 여기서는 이제 단족. 자, 여기 단족. 근데 여러분 이제 단족이 있고 장족이 있어요. 장족 뭐 여러분 족발 먹을 때 보면 여기 있는 사태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장족이에요. 그리고 자, 돼지갈비. 그리고 제가 왼손으로 잡고 있는 데는 목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견갑골, 부채살을 빼줄 거예요. 이게 견갑골, 부채뼈. 이거는 이제 뭐 따로 쓰고 그런 건 없어요. 가끔 가다 고기도 튀고 그러거든요. 너무 놀라거나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은 앞다리 발고는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안 줘요? 자, 여러분들 족발 많이 먹죠? 족발 먹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뼈 본 적 있어요? 네. 자, 이걸 이제 전완골이라 그러는데 요 뼈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앞다리 족발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완골이라 그래요. 상완골. 근데 소도 돼지랑 똑같아요. 크기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돼지뼈는 보통 뭘로 사용하죠? 그죠? 사골? 그죠? 요즘에는 돼지국밥이라든지 아니면은 라멘. 그 다음에 저기 감자탕 할 때 조금 더 진하게 낼 때 저 사골 이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육수를 뺄 때랑. 자, 여기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는 목살, 그 다음에 앞다리, 여기가 항정살이에요. 항정살. 자, 항정살에 보면 좀 다른 데는 많이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임파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특히 목 쪽에 항정살이 있는 쪽이 가장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혹시 여러분들 좀 보통 육가공에서 다 손질을 해서 오긴 하는데 안 돼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리 과정에서 한 번 더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전지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앞다리살을 다른 말로 하면 전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목살, 이쪽은 앞다리살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살 따로 앞다리살을 다 분리해서 먹는데 외국에서 오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목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목살과 앞다리살로 따로 분리돼요. 이렇게. 앞다리살, 목살, 요거는 앞사태살. 자, 아까 이제 우리 장족을 얘기했죠. 그죠?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으면은 장족이 되는. 그래서 요걸 삶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족발집은 그대로 썰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커팅을 해서 진열해서 올리는 거예요. 앞사태살이요. 자, 목살은 주로 우리 용도는 뭐죠? 양념해서 구이도 먹고 주로 바베큐나 아니면은 좀 두껍게 소금구이처럼도 되게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던 부위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구이로도 보통 하고 약간 바베큐식으로 하고 약간 스테이크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또 어디로? 예전에 크림 포크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양념으로 이렇게 젠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커팅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고급 산적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앞다리살. 저 앞다리살 우리 뭘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앞다리살. 용도. 찌개, 또 제육볶음, 또 약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다용도로 다 사용이 돼요. 구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돼지갈비, 포뜨는 돼지갈비 먹어봐. 양념갈비 드셔보셨잖아요.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로 이제 약간 이런 살 쪽은 여러분이 만든 제육볶음이나 찌개 쪽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쪽만 보면 이 지방이 이런 식으로 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소금구이나 이 막고기처럼 했던 그런 네모난 큐브식으로 된 고기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고기가 요걸로 또 세고, 이쪽에 전북 쪽에 가면은 지방이 되게 많이 붙은 상태에서 요렇게 썰어서 나오대요. 보통 이제 근고기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고기. 그래서 보통 이거는 보통 용도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특히 지방이, 이쪽 밑쪽은 지방이 없기 때문에 수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자, 바로 이제 몸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를 놓고, 자, 여기 위에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제 등갈비 이쪽이 여기서 나올 거고, 이쪽은? 삼겹살. 그쵸. 이쪽은? 등심. 너무 잘 알아. 삼겹살의 단점이 뭐죠? 기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등갈비의 단점은? 너무 뼈가 많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삼겹살의 단점은 지방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너무 식상하다는 거,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돈마호크라고 들어봤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제일 많이 유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가서 캠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약간 이런 뼈가 있는 고기 자체를 통째로 해서 많이 구워 먹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바베큐식으로 사용하는, 저는 이게 통삼겹 갈비라고 이게 이름을 명칭해서 짓는데 이런 갈비가 있을 수 있고. 여기 저 밑에를 다 빼면은 이게 오돌 삼겹도 나와요. 원래는 오돌 삼겹 입가까지 하면 더 크거든요. 그럼 오돌 삼겹.
자, 이제 이걸 하고 지금 이때 삼겹떡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삼겹갈비, 등갈비라고 하죠. 자, 이 기준으로 등심이 나오고, 삼겹이 나오고, 등갈비, 그 여기에 이제 아까 나왔던 갈매기살. 그쵸. 갈매기살이 나와요. 우리 등갈비 자체가 단점이 뭐라 그랬죠? 뼈가 많고 먹을 게 없어. 그리고 금액이, 얘 금액은 비싸요. 얘 삼겹이랑 버금가요. 자, 아까 갈비가 비싸다 그랬어요? 삼겹살이 비싸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갈비를 등갈비처럼 해 먹을 수 없을까? 있어요. 그죠? 다르죠? 자, 얘는 키로에 단가가 얼마일까요? 얘는 삼겹이랑 비슷해요. 키로의 단가가? 그렇지, 2만원대. 자, 얘는 키로의 단가가 얼마? 7,000원대에서 8,000원대예요. 자, 그럼 몇 배 차이죠?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살도 얘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종류의 이런 부분들을 알면 나중에 이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아까 돼지갈비를 잠깐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돼지갈비를 자, 이 상태에서 반을 잘라서 포를 뜨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양념 갈비가 되는 거고, 이 상태로 넓게 쓰면 찐갈비가 돼요. 그리고 얼려서 이런 식으로 얇게 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LA식 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갈비 한쪽에는 이렇게 마구리가 붙어 있고, 지금 제가 가져온 오른쪽 편을 갖고 있는데 왼쪽 편에는 마구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갈비, 요즘에 여러분 우대갈비라고 많이 들어봤죠? 갈비 자체를 통째로 해서 토마호크나 이런 부분들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좀 대체해서 나온 우대갈비인데, 지금 얘는 뭐라 부를까요? 통갈비? 통갈비 또. 이름은 또 사실 이렇게 짓기 마련인데, 이름을 해서 약간 그런 명칭을 또, 근데 대신 기본 부위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에서 뭔가 또 소비자들한테, 우대갈비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우리 삼겹살 가기 직전에, 자, 우리 등심. 그럼 등심 덧살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브리살은 들어봤어요? 네. 자, 걔네 두 개는 같은 이름이에요. 걔네 둘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자, 가브리라는 게 일본어로 무엇을 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심을 덮고 있는 덧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등심 덧살인데, 사실 좀 어떤 게 좀 고급스러워요? 가브리살이랑 등심 덧살이랑? 일본어가 아닌 약간 등심 덧살보다 좀 고급스럽게 바꾸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무엇을 덮다라고 그랬어요. 덮고 계신 살. 지금 여기서 보면 가브리살이,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살 보이는 데 있죠? 여기 살 보이는데, 여기 쪽이 지금 이 위쪽이 가브리살이에요. 우리나라 정식 명칭은 등심 덧살이에요. 자, 내가 바꾼다면 뭘로 바꿀까요? 이불사? 괜찮네. 또 저는 이걸 바꾼다면 거북살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네, 거북이도 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좀 바꾼다면 저는 등심 덧살이 아닌 거북살로 좀 바꾸고 싶어요. 막상 손질하고 나면은 양이 얼마 안 돼요. 원래는 이 부위가 찌개로 되게 다 사용됐던 부위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돈가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전량을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알등심을 보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보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인 찌개거리나 꽃살처럼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걸 뜯어서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특수 부위로 하나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자, 요렇게 이런 모양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먹으면 이제 보통 식당에서는 가브리살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등심 덧살을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항정살 아까 좀 되게 컸는데 다 빼고 나니까 이것뿐이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결을 제대로 끊어주지 못하면 고기가 질겨져요. 근데 결을 살려야 되는 요리가 있고 결을 죽여야 되는 요리가 있어요. 이 구이 부분은 결을 끊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결이 어떻게 났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끊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거는 이런 모양의 항정살을 보기도 했었고, 이런 모양의 항정살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넓게도 봤었는데, 이런 모양의 항정살을 본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 안쪽에 막 되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마블링 저기 근내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근내 지방이 삼겹살은 왜 삼겹살이에요? 지방들이 3개라고. 여기서 살 지방에서 삼겹살이라는데 이 부분들은 더 많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정식 명칭은 아니면 청겹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청겹살이라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등심. 우리 등심 사용 용도는 뭘까요? 자, 그렇죠. 돈가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두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망치질을 해서 넓게 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또 뭘로 사용될까요? 이제 이런 탕수육으로도 되게 사용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고기 육전을 소고기도 하지만 돼지 등심을 육전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또 얇게 썰어서 육전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등심의 종류로 갖고 탕수육이나 돈가스를 많이 한다는데 돈가스도 커팅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넓은 돈가스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로 길게 떼어서 망치질하면 대형 왕돈가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들은 결 부분이 가로로 자르나 직선으로 자르나 따로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전혀 어떠한 형태로 해도 문제가 없다. 자. 자, 모든 껍데기를 다 이렇게 벗기면 저희 팔이 안 넘어가겠죠. 기계가 있어요. 그 스키너 기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고기를 상태를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껍데기와 이렇게 고기가 분리가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데 가면 이렇게 얇은 껍데기가 있을 때도 있는데 어디 가면 지방이 되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A지방, A급 지방이라서 A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라드를 쓸 때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 그 짜장면이나 만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이거 키로에 얼마 정도 할까요? 자, 이거는 예전에는 한 1,000원에서 키로에 1,200원대 정도로 해서 요리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키로에 2,600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는 이 A지방보다는 이 껍데기 자체가 금액이 더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보다 얘가 더 비싸요. 그래서 요즘 많이 두껍게 나오는 데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가스는 아까 봤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살이 있는 형태로 많이 해요. 근데 일본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거 베끼기 전에 이 A지방이 붙은 상태에서 등심을 해서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방이 튀기면서 어떻게 되죠? 다 녹진 않지만 녹아 들어가서 고기 육즙도 되게 부드럽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돈가스 집들은 같이 많이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들을 라드로 만들어 가지고 약간 같이 튀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 요리하시면서 좀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껍데기는 이렇게 해서 말려져 있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삶아가지고 굽거나 많이 하는데, 약간 잡채처럼 이런 잡채처럼 해서 뭐 꽈리고추나 아니면은 마늘, 소금, 후추만 해서 간단히 살짝 볶듯이 해서도 해도 굉장히 맛있어요.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삼겹살. 자,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건 암돼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암돼지 뭐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젖꼭지를 보고 암돼지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숫돼지도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업할 때 이걸 다 뺐는데, 전문가들이 좀 알아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붙어 있다 해가지고 전부 암돼지는 아니다. 원래는 하나 할 때 하나하나 좀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 실습이랑 여러 가지 요리 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삼겹살. 근데 확실히 결이 있어요. 자, 어떤 게 결의를 끊어주는 걸까요? 자,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는 게 맞아요. 자, 삼겹살과 오겹살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자, 껍데기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자, 이렇게 껍데기가 있으면 뭐? 오겹살. 여기 있는 껍데기를 아까 그 스킨 기계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넣고 빠지면 삼겹살. 뭐가 더 비쌀까요? 삼겹살. 자, 삼겹살이다. 자, 아니다. 오겹살이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방을 걷어내니까 삼겹살이 더 비싸야 되죠. 벗겨나면 그 가공비도 더 들어가고 이 수율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젤라틴이나 이런 고소함을 좀 많이 마케팅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오겹살이란 부분들도 좀 많이 금액이 또 삼겹살보다는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됐고요. 근데 이런 오겹살이 있는 부분들은 썰 때, 자, 이 상태로 썰면 안 되고 껍데기가 반드시 바깥쪽으로 오게 했어요. 껍데기가 바깥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바꿔치고 이러면, 자, 그럼 결을 살리는 건 어떻게 되냐? 자, 결이 살려진 거와 끊어진 거. 왜? 근데 자, 그럼 보쌈이나 우리가 수육을 할 때는 결을 살려야 될까, 끊어야 될까? 그래? 왜? 결을 끊었을 경우는 보쌈 자체가 다 흐트러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삶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렇게 커팅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식감 자체들을 되게 많이 찾기 때문에 요즘엔 실제로 이렇게 커팅을 하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이걸 갖고 2개를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다른 학생들을 해봤거든요. 반반이에요, 반반. 이 식감이 좋다는 거 반, 이 식감이 좋다는 거 반. 삼겹살이 변천이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요즘에 발전되면서 약간 통삼겹으로 두껍게 살려서 먹었던 돼지도 있는데, 그 다음에 최근 또 유행되는 게 뭐가 있죠? 추억의 도시락 말고 냉동 삼겹살. 그리고 예전에는 대패 삼겹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되는 거는 대패 삼겹과 여러분들 추억의 냉동 삼겹살 드셔보시죠. 그거의 중간 정도, 한 2.5mm 정도 되는, 대패보다는 좀 두껍고 추억의 냉동 삼겹보다는 조금 얇은. 그러다 또 갑자기 바베큐나 이런 것들이 성행할 때 이렇게 두꺼운 고기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게 돼요. 근데 무조건 두꺼운 게 맛있다, 육즙이 살아야 맛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설명을 안 하고, 근데 아까 등갈비가 빼기 전에 그대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년에 한때 유행이 됐던 게 스페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비가 통째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삼겹을 반을 커팅을 해가지고 했던 스페어립이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사실 그 돼지고기 자체에서 되게 많은 부위를 많이 변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고기는 치맛살인데 돼지고기도 사실 얘네는 축소판이라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부위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다 띄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치맛살이라고 또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특수 부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치맛살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얀 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항정살 한번 하시고. 자, 옛날 여기는 이제 삼겹살 배바지 쪽 밑이거든요. 여기는 좀, 여기 항정살 자체가 근내 지방도가 지금 많아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살짝 어떻게 보면은 항정살이랑 좀 비스무리한 상태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조금 구이로 특화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맛이 막 고소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식당에서는 이렇게 이걸 하얀 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삼겹살 관련해서 지금 전부 했는데, 다음 교시에는 뒷다리 발굴을 정일광님께서 직접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우리 뒷다리 부위를 정유광님께서 직접 발굴이랑 해서 이 요즘 트렌드가 되는 여러 가지 부위에 대해서 좀 직접 설명을 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이쪽이 뒷다리 전체인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앞다리살 부위랑 그다음 가슴, 삼겹 쪽을 따로 발굴을 했어요. 근데 그쪽 부위는 대부분 이제 돼지고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부위들이 많이 속해 있는 부위고, 뒷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될 때도 소분할이 되지 않고 대부분 큰 하나의 덩어리로 유통이 되는데,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해요. 네, 그래서 저렴할 때는 키로당 한 3,000원 정도 그쵸. 선이죠. 예. 네. 키로당 3,000원 정도 선이면 아까 지방이 한 2,000원대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저렴한 부위 중 하나예요. 그 이유가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운동량도 많고 살코기 위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살코기 자체가 앞다리살이나 이런 부위들에 비해서 좀 뻑뻑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부드러운 부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돼지가 또 우리나라도 이 돼지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들이 좋아지면서 뒷다리살에도 마치 한우 소고기처럼 마블링을 좀 생산을 해서 마블링이 골고루 박히게끔 좋은 품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뒷다리 부위도 조금씩 구이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한 상태고요. 대부분 뒷다리살을 그래도 좀 요리로 많이 승화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요리사분들, 셰프님들이에요. 그래서 셰프님들이 많이 요리로 해서 뭐 구이용이라든지 어떤 소스를 가미해서 맛을 조금 더 창출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부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갈비 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안심을 지금 이쪽에다 붙여주셨어요. 안심의 꼬리가 있고, 그다음 안심의 중앙 부위가 있고, 그다음 안심의 이제 헤드, 머리 부위가 있는데, 머리 부위는 뒷다리의 이 대퇴골 쪽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발골을 할 때는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잠깐 손질을 하면 이런 데도 이제 임파선이 조금씩 붙어 있는데 아까 항정살 쪽에도 이제 임파선이 붙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돼지가 아프거나 어떤 뭐 호흡기 질환, 감기가 걸렸거나 할 때 사람도 감기 걸리면 못 붙죠. 그 임파선이 이 목 있는데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파선들이 만약에 돼지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빨개져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반으로 갈랐을 때 이렇게 지금 하얀 모습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은 새빨개져요. 막 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세균들이 많이 침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돼지의 안심도 소고기의 안심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지 안심의 머리. 제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안심의 어떻게 보면 좀 날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안심의 추리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새끼 안심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보면은 안심 추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소고기로 따졌을 때는 충분히 구이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식감이라든지 맛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대부분 정육식당이나 어떤 정육점 같은 데서 특수 부위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안심인데 안심의 꼬리 부분을 이 정도로 가정을 하고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다른 말로 뭐 샤또브리앙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네, 샤또브리앙이라고 해서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중에서 가장 정중앙 부위로 아주 맛있는 쪽이죠. 소고기 안심은 스테이크나 뭐 구이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크용이나 구이용으로 사용을 많이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덜 익혔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는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바짝 익혀 먹어야 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바짝 익히게 되면 그만큼 수분이라든지 육즙이 다 날아가서 안심을 뻑뻑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심을 제가 수비드도 해보고 안심을 그냥 구이용으로 살짝 덜 익혀서 먹어봤을 때는 소고기 안심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뒤처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 전서부터 이미 수비드라든지 어떤 다른 기법을 활용해서 돼지고기를 살짝 덜 익혀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먹어오고 있어요. 특히 레스토랑에서도 많이 이 돼지 안심을 활용한 요리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이 양돈 산업 자체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돼지에서 그런 문제가 됐었던 어떤 그런 충들, 균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물론 0.1%라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현재 10년 이상, 20년 이상 지금 그런 균들이 나오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이상 돼지고기 살짝 덜 익혀 먹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하부위를 좀 개발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요리와 그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뒷다리를 발굴을 해볼 건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앞발을 떼실 때는 그냥 일자로 떼셨어요. 근데 뒷다리에는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돼지가 도축이 될 때 돼지를 걸어야 되다 보니까 아킬레스건에 칼집을 넣고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발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아킬레스건을 끊어줄 거고요. 접혔을 때 관절이 나오거든요.
이쪽 관절로 대각으로 지금 보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방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피가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육즙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피는 다 방열이 됐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대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관절을 찾아 나가면은 네. 그렇게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내가 관절만 알면은 이 관절을 찾아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미니족발이라고 해서 뭐 불족발로도 먹고,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아강발이라고 하는데 이 미니족발 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껍데기와 지방에 덮여있지만 그 사이에 다 별들이 존재해요. 지금 이 지방막을 살짝 걷어내면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층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도 층이 하나 있고 다 근육들마다 모양이 다르고 별들도 보이고 다 요밀조밀하게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의 다 운동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안쪽으로 이제 뼈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대부분 정육하는 사람들은 칼을 들어갈 때 칼이 대각 45도로 뼈가 닿는 쪽까지 들어간 다음 원을 그려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볼기살이라고 해서 서로 따졌을 때 이제 우둔이라는 부위, 예, 볼기살이에요. 이 부위가 경계가 나눠지는 거고 뼈를 타고 들어갔을 때 뼈가 보이기 시작해요. 안쪽으로. 자, 이렇게 뼈가 보입니다. 뼈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뼈를 타고 내가 팔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뒷사태, 대퇴골, 하퇴골. 여기서 살짝 돌려주는 이유는 이쪽에 도관이라고 들어봤죠. 도관이 있어요. 중간에 대퇴골과 하퇴골을 잇고 있는 도가니뼈인데 이게 이제 소에서 나오는 도가니는 크기 때문에 그걸로 뭐 뼈국물도 우릴 수 있고 아주 안에서 이제 녹진한 사골이 나오는 사골 국물이 나오는 그런 뼈입니다. 쓸개골이라고 해요. 살짝 돌려서 이쪽에 이제 뼈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뼈는 돌려가지고 떼는데 원래 이 뼈가 지금 보면은 대퇴골, 하퇴골이 있고 옆쪽에 얇은 뼈가 하나 더 있어요. 뒤쪽에. 자, 이 뼈를 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쉽게 뜯어져요. 이쪽 뼈도. 그래서 이제 발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뼈를 드러내면서 빼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아예 그냥 붙은 상태로 이렇게 빼는 법도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돼지 사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폐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납품이 되는 데는 이제 순대국밥집. 네, 국밥집에 가서 사골하고 뭐 돼지 머리하고 같이 삶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먹는 소울푸드 중 하나 이제 돼지 국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뒷사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사태에 비해서 뒷사태가 조금 더 뻑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부위가 아주 부드럽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조리 과정에 따라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또 이제 뭉치사태라는 부위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걸 이제 이렇게 다 세분화해서 나누지는 않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나누는데
돼지는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면 할 뿐만 아니라 그 맛과 특징들이 거의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뭉치 사태가 나오는데 이 뭉치 사태 가운데에 있는 이 하나의 알맹이만 뽑아냈을 때는 이제 아롱 사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아롱 사태, 뭐 가장 맛있는 쪽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그 부위가 뒷사태의 뭉치 사태 중앙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소고기 중에서 뭐 육회 부위로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바로 여기 이제 엉덩이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돼지고기 부위로는 볼기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고기는 우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방을 싹 제거를 했을 때 순수 살코기 부위들만 나오는데 이 상태로 막 제거하고 얇게 썰면은 이제 육회로도 사용 가능한 부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전라도 같은 데 가면 또 돼지고기로 육회를 해요. 돼지 안심으로 대부분 이제 육회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식당 리뷰를 하려고 전라도에 한번 갔었는데 빨갛게 양념을 무침을 해가지고 육회로도 많이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쪽에 이제 도가니뼈가 떨어져 나갔고 도가니뼈 위쪽에 있는 럭비공 같이 사원형으로 생긴 이 살이 있어요. 이 살이 바로 도가니살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걸 이제 도가니살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냉면집이나 이런데 따로 커팅을 해서 고명으로 많이 나가기도 해요. 순수 살코기 부위고 보면은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육색이 좀 짙어요. 육색이 조금 짙을수록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맛이 조금 더 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한쪽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설깃 쪽하고 아직 설깃 쪽에 홍두깨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부위 중 하나죠. 그게 이제 뒷다리살에서 나오는 홍두깨살인데 마치 방망이처럼 모양이 잡혀서 이쁘게 생겨 있어요. 뭐냐면 얇은 맛과 지방 하나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순수 살코기에 약간 방망이 같이 생긴 홍두깨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위도 이 근육 자체에 마블링이 원래 잘 박히거든요. 지금 일반 돼지인데도 보면은 마블링이 자글자글하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돼지의 품종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 돼지를 조금 더 잘 마블링이 골고루 박히게끔 키워주면은 그만큼 고기가 더 부드러우면서도 이런 부위들도 부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깃 전체가 나오는 거고요. 이 중에서 삼각형 모양의 설깃 머리가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분리했을 때 설깃이 나오고 설깃 위, 설깃 머리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돼지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분할을 하지 않지만 소고기로 따졌을 때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납품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왔던 마지막 살 이렇게 이제 보섭살이 나오는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 원래 이제 삼각살이 같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부위가 뒷다리살에도 원래 세분화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위들이 나와요. 보섭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럼프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소고기에 또 다른 이제 스테이크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로 뒷다리살 쪽 부위들은 이제 부위용을 할 수 있는 부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뒷다리살 부위는 어떤 요리를 많이
스킬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어떤 음식들이나 요리들을 한번 개발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세세하게 설명 정말 잘해주셨고요. 돼지갈비 양념 재는 부분들이 무조건 갈비로 해야 된다는 분들 그런 부분은 편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부위를 다 했을 때 각각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식감 자체가 전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포 뜨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는 전부 걷어낼 거예요. 보통 이제 아까 정용환님 말씀하셨듯이 스비드나 이런 식으로 살짝 했을 때는 껍데기도 같이 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굽거나 후라이팬에 했을 경우는 조금 질감이 있어서 껍데기는 전부 다 빼내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부위가 지금 소분할된 부위가 여러분 다 마구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 자 우리가 이제 갈비 여러분들 드셔봤죠. 그런 거에서 망치로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칼집을 내서 양념이 충분히 배기. 그리고 오늘 저희가 충분히 숙성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칼집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칼집을 살짝씩 넣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돼지갈비, 포갈비를 뜰 때 보통은 이제 마구리가 있는 부분, 마구리가 없는 부분, 마구리가 없는 요렇게 한번 내고 자 요렇게 또 톱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포 뜰 때 잡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왼손은 안전장갑을 착용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나갈 때 살짝 넣어주면서 손바닥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칼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정면으로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결이 이렇게 사라져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이 살려져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칼집을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좀 두꺼운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안 떨어지겠는데 지금 생고기라서 자,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는 칼집을 살짝 내서 자, 여러분들 이게 포를 떠는 갈비도 괜찮고 오늘은 주제가 갈비예요. 약간 통으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미리 제가 주제 주고 조별로 준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포를 조별로 다 떠가지고 실습을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비드를 했는데 돼지갈비대가 원래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지갈비대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게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포를 떴잖아요. 근데 그 뼈대가 살아있는 시즈닝을 먼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리네이드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근데 원래 여기다가 약간 한국적인 뭐 간장 소스를 아주 살짝만 넣어주고 거기에 추가로 약간 매콤한 맛을 줄 수 있는 청양고추 그리고 뭐 소금후추 기본적으로 간 돼 있고 여기에 뭐 버터라든지 타임 허브 같은 것들을 같이 믹싱을 좋아해가지고 조금 한국적인 느낌과 이국적인 느낌이 살짝 같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수비드를 해봤어요. 원래 시간이 한 80도 정도에서 못해 적어도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 5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결이 아주 충분히 풀어지진 않았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부드러운 맛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제 해가지고 오는 상태고
이거를 저 물중탕 해가지고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서 한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저는 약간 이 고기의 그 원육의 그 맛을 좀 더 육즙이나 이런 걸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파인애플,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사과를 해서 약간 연육 효과를 여기다 주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 맛술 해서 지금 미리 아까 저 식사하기 전부터 지금 약간 마리네를 해놓고 돼지 뒷다리살이랑 갈비를 얇게 떠서 파인애플, 사과, 양파를 해서 연육 작용을 하고 후추, 맛술, 참기름을 넣어서 약간 백갈비 형태로 갈비를 선보일 겁니다. 요걸 해놓고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시중에 파는 사골 곰탕을 육수로 부어가지고 대파와 그다음에 이 꽈리고추 향을 입혀서 자박자박 끓일 거예요. 일단 좀 이따가 정유광님 거랑 제 걸 전부 다 시연을 해볼 거고 오늘 여러분 이제 지금 들어가 사시면 어떤 돼지갈비는 꼭 양념 간장에 재워야 된다는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좀 창작적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 잘 빈 것 같아요. 양념이 잘 배웠다. 부드럽고. 정유광 거는 향신료 향이 더 많이 나고. 향신료 향이 좀 나죠, 맞아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이거저거 향신료가 좀 같이 들어갔어요. 미트마스터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담백하다? 되게 담백하다. 동치미 맛? 좀 비슷하고.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향이. 꺼리고추 그 알싸한 맛도 괜찮게 나는 것 같고. 일단 확실히 간이 조금 약하기는 해요. 네. 뭐 하나 튀는 게 살짝 있어주면 좋은데 뭐 삶아진 거나 지금 같이 이렇게 졸여진 거는 괜찮은데 다 익었고 갈비도 익었는데 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딱 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양념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양념 소스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념 소스가 3번은 비주얼로 따지면 사실 1등이에요. 근데 괜찮게요. 튀기는 아이디어도 되게 괜찮았고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안쪽 간이 좀 신맛이 조금 많이 가미가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셋 중에서 비교했을 때는 양념의 간이라든지 그다음 그 텍스처랑 같이 이거 묻어 나오는 느낌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로 따졌을 때는 지금 세 번째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먹었을 때. 조금 더 김치찜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국밥 같은 느낌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시간도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할게요. 넣었습니다. 이건 아까 입맛에 약간 닭도리탕 양간이 갈도리탕. 맞네. 그래도 약간 그런 이미지는 괜찮아요. 시도에 대한 좀 아이디어 부분들에서는 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갈도리탕.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거는 약간 장조림 느낌의 베이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장조림향 자체가 또그 안심이나 그런 걸로 하지만 이런 식감 있는 걸로 해도 괜찮거든요. 밸런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지금 밸런스가 조금 아쉽고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그 특색에 맞게끔은 딱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기 쪽이 이제 살짝 좀 양념이 이제 덜 밴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먹었을 때. 이제 제가 강평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정윤관님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좀 막 발골이랑 해서 되게 요리까지 해봤는데 저도 생각한 거 이상으로 되게 많은 요리랑 이런 걸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좋은 맛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어떤 집착이 없어요. 제가 보는 항상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해 가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처럼 신선한 창의성들이 앞으로 더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노력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많은 부위들이 있고 그 부위들을 또 어떻게 창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만들 때 크게 뭐 참고하진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조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을 때 또 거기서 탄생하는 새로운 맛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작은 시야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요리하실 때 다양하게 뭐 요즘 유튜브들도 많이 그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또 해외 자료들도 많이 보시면서 그냥 기존 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고 저희 다음에 나중에 사회에서 이제 기회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아마 마지막이겠죠. 2학년 올라가면 거의 그죠? 네.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